안녕하세요.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서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제품 테스트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전부 다 집에 12시쯤에 들어갔습니다. 제품 테스트하고 영상 찍고 저쪽 하느라고요. 오늘은 클라세 제품, 요즘 이제 클라세 제품 리뷰를 하려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제가 클라세 제품에 대한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리뷰를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제품을 한 번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번 테스트합니다.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음질이 좋게 들릴 때도 있고 나쁘게 들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딱 한 가지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바꿔가면서 스피커를 여러 가지를 매칭을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제품의 가능성, 잠재력까지도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베리티 오디오 레오노레하고 윌슨 오디오 소피아 3 그리고 다이노디오 C30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일단 툭툭 던지듯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준비된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멘트라든지 준비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찍는 영상이 아니고요. 테스트가 딱 끝나자마자 그 느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음악 영상도 찍어놨어요. 이게 음질을 들으실 수 있는 영상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마이크를 좀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요즘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듣는 영상을 가지고 거의 음질을 많이들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좀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 현장의 음질보다 저는 참 이런 상황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의 음질보다 유튜브에서의 음질이 더 좋으면 오히려 더 제품이 예쁨을 받겠구나.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소피아 3가 더 좋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레오노르가 더 좋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이노디오가 더 좋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레오노레하고 소피아 3를 비교를 하자면은요. 이거를 제품 대 제품으로 제가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음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부피를 보면은 소피아 3가 훨씬 더 면적이 넓죠. 전면 배풀이라든지 우퍼 유닛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소피아 3는 저음을 앞으로 내지만은 레오노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은 뒤에서 보면은 저음을 뒤로 방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뒷벽에서 반사를 시켜서. 그리고 레오노레는 저음이 그렇게 많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퍼 유닛이 6.5인치이기 때문에. 근데 소피아는 무려 10인치예요. 10인치. 사실 8인치하고 6.5인치도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근데 6.5인치와 10인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당한 차이인 거죠. 게다가 이제 윌슨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다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리고 굉장히 그 저음의 양감이라든지 중량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뭔가 좀 과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다분히 대형 스피커다운 음을 내는 스피커인 거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윌슨 오디오 같은 스피커는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스피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환경에 맞는 음을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대저택인 거죠. 대저택, 개인주택. 미국에 가면 대부분 개인주택에서 훨씬 더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같은 곳보다. 그러니까 볼륨에 대한 제약이 일단은 없죠. 그리고 층고가 높아요. 주택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2.3m 밖에 안 됩니다. 2.3m. 최근에 지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한 2.5m, 약간 2.6m 그 정도까지 올린 경우는 있지만은 그 이상 아파트라든지 집단 거주 주택 같은 경우가 층고가 그거보다 더 높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4m 막 이렇게 해버리죠. 뭐 한 기본적으로 뭐 한 3m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보다 층고가 일단 한 1m 정도 더 높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뻥 뚫려 있죠. 거의 홀이죠. 홀. 거실도 아니고 거의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저희 지금 청음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정확하게 20평 규모예요. 뻥 뚫린 공간이 20평.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어지간해서는 나오기 힘든 환경인 거죠. 저희는 여기서 이제 청음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 그리고 층고 같은 경우에도 한 2.6m, 7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소피아 3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소피아 3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기로도 소피아 3의 소리가 더 나긋나긋하고 그윽하고 더 풍부하면서도 뭐 하모니라든지 배음이 더 풍부하면서도 심지어는 자연스럽기까지 해요. 자연스럽기까지. 근데 과연 이게 일반 아파트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리는 음질 그대로를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착시라는 게 있잖아요. 착시, 플라시보, 착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대상에도 착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만 듣는 거에서 착시가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청음회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이런 말을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을 오늘 청음하러 오셨는데 이 제품이기 때문에 음질이 이렇게 나는 것도 있지만은 꼭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음질이 이렇게 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주세요. 먼저 깔고 평가를 해주세요. 공간이 바뀌면 음질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음질에 대한 착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착시라고 해야 되나, 착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요, 음이 전달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서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면, 개인주택이라면 거기에서 나는 음질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이상한 이야기 아니죠. 사실상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확한 이야기죠. 청음실에서 듣는 음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일반 실제 우리 가정 환경에서 나는 음질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윌슨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스피커인 거는 맞아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거를 좀 좁은 집에 가져가면은 소리를 내는 방사각 자체가 워낙에 넓고요. 그리고 저음을 깊고 웅장하고 풍부하게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훨씬 더 반사가 일어나더라도, 벽면이라든지 코너라든지 이런 데서 반사가 일어나더라도 넓게 많이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넓게 많이 반사가 일어나면은 소리의 정교함이 떨어지겠죠. 소리의 깔끔함이 떨어지겠죠. 소리의 이미징이 잘 형성이 안 돼요. 훨씬 더 공간을 넓게 써버리니까. 공간이 넓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작이 된 스피커예요. 제작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소리를 더 넓게 내버리고 공간이 넓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소리를 내버리니까, 근데 그 가정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컨셉에 비해서 공간이 좁아버리면은 스윗스팟이 형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음악을 들으면은 스윗스팟이 소리가 이렇게 모여지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머리 너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저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가슴으로 그 저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소리가 저음이 아니더라도 중음이 오더라도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오든지 45도 각도나 90도 각도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제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네요. 한 90도 각도로 와야 그걸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90도 각도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한 45도 각도로 오든지 90도 각도로 오든지 넓다라면 한 110도나 120도 각도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는 90도 각도가 아니라, 저런 대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형 스피커 같은 경우는 90도 각도가 아니라 120도 각도부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면은 120도, 130도가 이미 형성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이미징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양 날개가 잘려져 있는 불안정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완전체가 안 되고 답답하거나 불안정한 음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대체적으로는 저렇게 저음을 넓게 재생하는, 저음을 풍부하면서도 넓게 재생하는 스피커를 좁은 집에 갖다 놔버리면은 답답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미징도 형성이 잘 안 되고요. 자, 그럴 때 해결책이 뭔가요?
우리나라에서 윌슨 오디오 많이 사용했어요. 소피아 3는 그나마 작은 스피커예요. 대표적으로 뭐 와트포피라든지 샤샤라든지 알렉시아라든지 걔네들은 더 크잖아요. 유닛도 우퍼유닛도 더 많고. 그러면은 그 스피커들을 우리나라 가정에서 좋은 음질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죠? 소리를 130도 각도인 거를 90도 각도로 좁혀야 되는 거죠. 쪼여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럴 때 이제 오디오 마니아들이 쓰는 표현이 소리를 좀 쪼여야겠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소리를 쪼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력한 앰프를 써야 되는 거죠. 강력한 앰프를. 그래서 윌슨 오디오는 앰프 값이 많이 든다. 같은 가격에 비슷한 좋은 음질이 형성이 잘 안 된다. 윌슨 오디오는 상당히 권위적인 스피커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쁜 스피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윌슨 오디오를 쓰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앰프 값을 많이 써요. 그리고 넓은 집에서 써요. 좁은 집에서 저렴한 앰프로 윌슨 오디오 쓴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썼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못하니까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시던 지인분께서 윌슨 오디오 한번 그냥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기분이라도 좋을 것 같다. 한 번쯤 사용하면서 그냥 제품 자체는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들어하는, 기분 자체는 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갖다 놓고 써보고 싶다.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3.5, 3.5, 3.5 곱하기 3.5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한 1m씩 넓어지는 4.5 곱하기 4.5 그 정도 공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감하게 포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느낌이 오니까. 그러면은 베리티 오디오 레오노르 이야기를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베리티 오디오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사실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약간 듣보잡 취급까지 당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영국을 대표하는 슈퍼카인 에스턴 마틴이 현대차 타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일단은 캐나다 브랜드죠. 캐나다의 하이엔드 브랜드고 사실상 얘 정도면은 그나마 그 브랜드에서는 싼 편에 속하는 스피커예요. 예, 뭐 억대의 스피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알려지기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키스 자렛과 노라 존스가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표적인 오디오 평론가 혹은 심지어는 오디오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뭐 수입사 사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까지도 오히려 베리티 오디오를 자기네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리티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좀 오디오를 굉장히 잘 안다. 오디오 조금 아는 분들 말고요. 오디오 조금 아시는 분들 말고 오디오 경력 5년 미만 이런 분들 말고요. 오디오를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해보신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한 울트라 하이엔드에 속하는 굉장히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는 독특한 게 저음을 뒤로 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쓰면은 소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에 단점이 없는 스피커라는 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스피커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대상을 신비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윌슨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비화가 되어버렸죠. 성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심지어는 모르시는 분들일수록 그 성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리죠. 복종을 해버리죠. 근데 잘 모르는 대상은 일단은 잘 모를 때는 지적을 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아니 소리를 뒤로 낸다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못 하겠네. 뒷벽하고 많이 떼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스피커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환경이나 배치 요소나 이런 거를 좀 희생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타협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좋은 음질을 위해서는 이 스피커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희생하고 타협하고 할애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음질 차이인데요. 음질 차이가
녹음된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당연히 부피가 크고 우퍼가 크게 들어가 있는 소피아 3보다는 좀 성향이 살짝 얇게 들리고 가볍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기로는 소리의 명료도라든지 이미징, 입체감 이런 거는 베리티 오디오가 더 나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보기로도 좀 넉넉하고, 그리고 이제 소리의 낮은 대역, 깊이감, 그리고 낮은 대역에서 이렇게 일렁이는 음악의 그런 그 잔향과 뭔가 음영의 느낌, 깊이감, 그런 느낌들은 당연히 소피아 3가 더 좋게 밀려오죠.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쫙 밀려와서 가슴을 적시는 듯한 그런 느낌은 소피아 3가 당연히 더 좋아요.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댁에서까지도 그런 느낌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느끼기에는 다른 옆에 있는 스피커들을 치우고 들었을 때 사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음이 좋지 않은 스피커 옆에 큰 스피커를 놔두고 틀잖아요. 그럼 저음이 살짝 더 좋아져요. 저음의 응집력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근데 옆에를 싹 다 치워버리고 재생을 하면 살짝 허전해지죠. 그런 느낌이 방금 음악을 들을 때 느껴졌어요. 근데 일단은 뭐 앰프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소리의 섬세함이라든지 영롱함이라든지 맑은 느낌, 클라세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클라세가 제가 듣기에는 영롱하면서도 맑은 느낌들, 그리고 풍부한 배음의 느낌, 이런 느낌이 매우 좋아요. 매우. 근데 강력하게 저음이나 소리를 이렇게 꽉 조이는 느낌, 단단하고 경직되게 꽉 조이는 느낌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차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공간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공간, 좀 더 좁아지는 공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베리티 오디오 레오노레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이미징은 좋게 재생을 합니다. 특히 베리티 오디오 레오노레 같은 경우에는 저음부하고 중고음부가 완전히 케이스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에 저 깜장색 무슨 받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띠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에서 울림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고음의 맑은 느낌, 이미징, 클리어티 이런 것들이 매우 보기보다는 매우 좋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둘 다 살짝 사다리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동일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좀 더 좁아진다, 공간이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피가 큰 소피아 3가 더 좋게 느껴지긴 하겠죠. 근데 분명히 앰프 가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단정적으로 이게 더 좋다, 이게 덜 좋다 그런 건 없는 거니까요. 근데 소피아 3가 음질이 좋아지려면, 실제 가정 환경에서 음질이 좋아지려면은 앰프 가격을 베리티 오디오 대비 2배 이상 써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리티 오디오가 훨씬 더 음질이 좋아요.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베리티 오디오는 뒤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벽에 붙여놓고 사용하면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소피아 3는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까? 안 그런 거예요. 다 제대로 된 성능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인간이 뇌의 기능을 죽을 때까지 몇 프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뇌의 성능을 100%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죽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되나요? 막 회의감에 빠져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이엔드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엔드 오디오 우리나라 아파트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성능 발휘시켜가지고 사용하신 분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올 거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소프라 3도 제대로 된 성능 못 나와요. 굉장히 넓고 방음과 흡음과 반사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환경, 그리고 앰프를 굉장히 고가의 앰프를, 고급 앰프를 쓰시는 분들이라야 제대로 된 성능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앰프가 좀 약한 환경, 그리고 오히려 여기보다 좁아지는 환경에서는 슬림하면서 소리의 선이 작게 나는, 소리의 선을 심플하게 내는, 그리고 좀 약간 센스 있게 소리의 선을 너무 비리하게 내지 않는 그런 스피커가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서는 오히려 음질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리의 그 소리의 텍스처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질감이죠, 질감. 소리의 질감이라는 것은 선으로 표현되는 질감도 있을 것이고, 면으로 표현되는 질감도 있을 것이고, 공간으로 표현되는 질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그냥 텍스처라고 표현을 할게요. 뭔가 있는 척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바이올린은
어떤 느낌이죠? 바이올린은 누가 보더라도 소리가 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모니가 이렇게 풍부하게 표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피아노는 어떤 느낌이죠? 피아노는 선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공간으로 표현이 되죠. 울림으로. 그리고 명징하면서도 둔탁하면서도 힘있게 눌려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공간이 울리는. 엄밀히 따지면 피아노가 타악기잖아요. 타악기. 현악기는 선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고, 이제 선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고, 피아노는 타악기잖아요. 타악기. 그러면서 매우 큰 통을 울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스피커를 통해서 다 반영이 되어줘야 돼요. 반영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소리를 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형 스피커, 소피아 3처럼 소리의 방사각을 너무 넓으면서도 좀 퍼지게 재생할 필요는 없겠죠. 너무 그 소리의 각도를 넓게 재생할 필요는 없겠죠. 넓게 재생하면 넓게 재생하는 만큼 소리가 약간은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힘 좋은 앰프로 쪼여야 된다. 약간 소리의 밀도와 응집력을 쪼여야 된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소피아 3는 원하는 소리의 응집력과 밀도와 이미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여야지, 오히려. 근데 베리티 오디오는 원래가 소리의 선이 그렇게 두텁거나 소리 저음을 비대하게, 저음을 막 넘치도록 이렇게 재생하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오히려 저음을 앞에서 크고 많게 재생을 해버리면은 중음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뒤로 약한 저음을 재생한다. 6.5인치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6.5인치면 저음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얘 위에가 아마디스라고 있죠. 아마디스가 9인치인가 10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걔는 진짜 넓은 공간에서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바로 위에 것도 우프 유닛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가격에 비하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리의 방사각, 소리를 얼마만큼 넓게 재생하느냐,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스피커냐, 아니면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스피커가 아니냐. 근데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스피커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청음실에서 들어본 음질로 판단하지 마시고, 청음실에서 좋게 음질이 들렸다라고 해서 그 소리가 집에서도 똑같이 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없다 이거예요. 특히 주의해야 될 제품들이 소리를 넓게 재생하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스피커들. 특히 저음을 이용해서. 사실 스테이징이라는 표현을 쓰죠. 스테이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음에 해당되는 표현은 아니거든. 사실상 중고음에 해당되는 거죠. 중고음을 쫙 뻗어내면서 소리의 입체감과 스테이징을 넓게 이렇게 쫙 펼쳐내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벽을 허물었다, 벽을 뚫고 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중고음을 이용해서 입체감과 스테이징과 무대감을 만드는 스피커. 대표적으로 미국의 하이엔드 스피커인 틸 그리고 베리티 오디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중고음을 이용해서 입체감과 스테이징과 공간감을 넓고 화려하고 입체적이고 이미징을 뚜렷하게 표현을 하는. 근데 사실 윌슨 오디오도 그런 음이 당연히 가능하긴 하지만은 좁은 공간에서는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다. 왜냐? 공간을 넓게 쓰면서 저음을 이용해가지고 저음을 넓게 재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리가 밋밋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절대로 윌슨 오디오가 나쁜 스피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윌슨 오디오가 넓은 집, 여러분들의 아주 큰 저택 그리고 고가의 앰프를 사용해서 매칭을 했을 때 아주 궁극의 음질이 만들어지는 권위적이고 아주 멋진 스피커라는 점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사용을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그런 매칭 포인트를 알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리티 오디오의 또 남다른 장점이라면은 좀 소리의 양감 그리고 소리의 깊이감, 중저음 위주로 중저음을 과감하게 내는 스피커에 비해서는 워낙에 중고음을 미려하게 내죠. 미려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마치 이제 수정처럼 낸다는 뜻이에요. 수정처럼 소리를. 그러면서도 수정 같다라고 하면 수정은 딱딱하잖아요. 수정 자체는 빛깔은 예쁘지만 딱딱해요. 그러니까 소리의 빛깔은 수정처럼 매우 미려하지만 소리의 촉감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촉감이 너무 촉촉해요. 이 레오노르의 소리가.
그러니까 영롱하면서도 촉촉해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스피커, 레오노레라는 스피커를 좋아하는데, 이게 금속 트위터가 아니면서도 어쩜 이렇게 소리를 수정처럼 미려하게 재생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만들 수 있다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전 솔직히 제가 스피커를 직접 제작을 해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좋은 제품은 저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만들어 봤자 절대로 그걸 똑같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한번 배우고 보고 싶다, 이런 음질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사실상 소프트돔 트위터인데 오히려 소리의 밝기, 미련, 그리고 예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금속 트위터 들어간 애들보다 더 좋게 나와요. 그런 측면이 소리의 묵직함, 그러니까 소리가 과감하고 부담스럽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중저음이 강력하게 나오고, 그래야 쟤는 오디오적으로 봤을 때 음질이 좋구나,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끔 만드니까 너는 인정, 내가 깜짝 놀라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인정, 강력함에 나를 두들겨 줬고, 내가 너를 계산하기 힘든, 너의 음이 부담스럽고 내가 놀랄 만큼의 음질을 내줬으니까 너는 인정,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음을 집에 갖다 놓으면은 그 부담스러운 음이 음악적으로 들리나요? 저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강력하고 부담스러운 음을 내는 스피커들에 비하면 이 레오노레는 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소박한 느낌,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비하면 약간 소박한 느낌의 음을 내지만은 그 소리의 표현력 자체는 굉장히 미려하면서도 좋은 느낌이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윌슨 오디오하고 베리티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인오디오는 테스트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다인오디오는 그냥 음악 감상만 몇 곡 감상을 했는데, 다인오디오는 그 사이즈를 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리티 오디오보다는 그래도 소리 선이 좀 더 매끈하고 부드럽고 좀 더 울림이 조금 더 있는, 다만 다인오디오가 왜 그 세계를 대표하는 스피커 회사이면서도 왜 이렇게 슬림하면서 키가 큰 스피커를 계속 고집을 하는가, 이게 반대로 이제 다인오디오가 이제 덴마크 스피커잖아요. 사실상 경영하시는 분들은 독일인이 많거든요. 근데 저음을 비대하게 재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우퍼 유닛이 방바닥 가까이에 있으면은요, 방바닥을 타고 또 저음이 부스팅이 일어나요. 더 이제 훨씬 더 우퍼 유닛이 위에 있을 때에는 저음이 밑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퍼 유닛이 밑에 있으면은 바닥을 타고 저음의 양감이 훨씬 더 밑에 깔리게 되고 더 양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인오디오는 음질을 만드는 철학 자체가 바닥에 깔리는 비대한 양감의 저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시리즈의 음질이 되게 좋게 느껴질 때는, 마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구름 위에 일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행기 타면 구름 위를 나를 수 있잖아요. 사실상 뭐 구름 위를 못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비행기 속에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거운 음은 아닌 거예요. 일부 어떤 분들은 다인오디오가 되게 소리가 질척거리고 무거운 느낌이다, 중저음이 너무 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경우도 많다. 그거는 다인오디오가 부피에 비해서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부피에 비해서 저음이 좀 더 찐득하고 무겁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앰프를 앰프로 저음을 좀 풀어내든지, 앰프로 저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든지 깔끔하게 만들든지, 그리고 공간 대비 부피가 좀 더 한 사이즈 작은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인오디오 그렇게 소리 무겁고 저음 답답하게 내는 스피커 아닙니다. 하이엔드 수천만 원짜리 스피커 만드는 회사가 그것도 모르려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공간 대비, 그러니까 공간은 좁은데 막 C4 같은 거, 다인오디오 컴피던스 C4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쓰면서 저음이 왜 이렇게 많으면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무슨 저음 많이 나오는 앰프 물리고, 저음 많이 나오는 좁은 공간에다가 저음 많이 나오는 큰 스피커 갖다 놓고 왜 이렇게 저음이 많이 나와,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지금 다인오디오의 신형 컴피던스 C30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C2나 C4하고는 다르게 저음을 살짝 뺀 상태에서 중고음의 명료도, 중고음의 그런 은은함, 영롱함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스피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거인 C50도 제가 얼마 전까지 여기다 갖다 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C50은 C30보다는 좀 더 웅장하고 다부진 느낌이고 소리의 중역대가 좀 맥이 좀 뚜렷하게 좀 밀도가 좀 있는 소리를 낸다라면은 C30은 그거보다는 좀 더 맑은 음을 내는, 좀 더 중고음 쪽에서 맑은 음을 내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절대로 소리 성향이 가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가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음이 난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음질을 분석을 하실 때. 그게 철칙이에요. 철칙.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야 음질을 본인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을 알아야. 근데 저희 공간에서는 최근에 들어보면은 다인오디오 신형 컨피던스 시리즈들이 제 개인적인 취향대로라면은 가장 좋은 음질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피커가 베리티 오디오도 엄청 좋아하는데 레오노레는 이 공간이 좀 넓어요. 살짝 넓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소리를 좀 조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살집을 더해주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클라세와 오디아플라이트 같은 앰프가 딱 잘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보다 더 가벼워지는 인티 앰프들은 소리가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럼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다인오디오는 이 공간에서 굉장히 잘 맞아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세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클라세 요즘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클라세는 소리를 괴팍하게 이렇게 쥐어짜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음을 과격하게 만드는, 저음을 단단하면서도 과격하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소리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으면서 소리의 입자와 배음, 소리의 정보를 굉장히 풍부하고 다량으로 재생해주는 그런 앰프이기는 하고요. 사실 저는 소피아 3하고 잘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소피아 3를 인티 앰프로 매칭을 했을 때 솔직히 이 정도 음을 들으면서 굳이 저 스피커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클라세로 딱 바꾸고 나서 소피아 3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같이 이렇게 순해지는, 맑고 영롱해지면서도 부드러워지는, 그러면서도 중역대와 저음역대, 초저역대까지의 그런 연결되는 느낌이 거의 버터예요. 버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 예,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나긋하고 감미롭고, 그게 이제 파워 앰프의 스피커 지배 능력이 좋기 때문인 거죠. 아마 지금 여기에 매직코 A1이 지금 와 있긴 한데 매직코의 대표 규정은 아직 안 물려봤습니다만은 매직코의 대표 규정을 조만간 8월 중순쯤에 이동을 해가지고 또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근데 매직코 같은 쪽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매직코는 환상적인 스피커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스피커들이 다 단점이 있는 것처럼 매직코는 울림이 없는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소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스피커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방금 소피아 3하고도 매칭을 해본 바로는 인티 앰프로는 잘 안 되던 게 클라세를 매칭하고 나니까 너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대역의 풍부함, 배음 표현력의 풍부함, 그러면서도 중저음이 답답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중저음까지도 너무 부드럽고 영롱하고 감미로운 그윽한, 은은하면서도 그윽한 그런 음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음의 표현력도 부드러우면서도 영롱한 느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뻣뻣한 소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까칠하면서도 소리를 너무 정교하게 내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과도하게 소리가 정교하면 소리가 감미롭지 못하고 뻣뻣해요.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정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아파트 도면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교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음악을 들을 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음악은 일단은 편하게 들려야죠. 편하게 들려야 되면서도 감성적으로 들려야 되고, 영롱함과 미려함,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중저음이 부담스럽게 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세트가 저 스피커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질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렸다.
아름다우면서도 영롱하게 들렸다. 마음을 좀 촉촉하고 포근하고 좀 피로를 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디오를 가정에서 매칭을 해서 세팅을 해서 좋은 음질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소리의 밀도를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소리의 이미징이라는 것은 중고음에 아무래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컬의 목소리를, 내가 여성 보컬을 듣는 걸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보컬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근데 그 보컬이 가운데에 이미징이 어느 정도 맺히는가, 그러니까 그 이미징이 과도하게 예리하게 맺힐 필요는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불분명하게 형성이 될 필요도 없죠. 어느 정도는 실제로 얼굴이 이렇게 있고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의 밀도, 응집력,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형성이 되고, 소리가 무대감이 어느 정도 이 스피커 주변에 딱 형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응집력, 밀도감, 그런 윤곽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좋은 음질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리가 쫙 펼쳐지면서 스피커가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소리가 쫙 펼쳐지면서 스피커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소리의 응집력과 밀도와 이미징까지 같이 사라져 버리면 그거는 싸구려 쓰레기 음질인 거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소리를 얼마만큼 넓게 재생을 하는가, 넓게 뿌려대는가, 특히 중저음을 얼마만큼 넓게 뿌려대는가, 중저음을 얼마만큼 과감하게 뿌려대는가, 과감하게 방출을 하는가, 그거를 좀 계산을 딱 들어보시고 느끼면은, 아, 이게 우리 집에 어울리겠구나, 내 공간에서 어울리겠구나, 내 공간에서 이미징이 형성이 되겠구나, 내 공간에서 적정한 밀도와 응집력이 형성이 되겠구나, 그게 많이 들어보시면 그 느낌이 와요. 다른 공간에서 들어봐도. 근데 예컨대 저희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저렇게 이제 10인치 우퍼가 들어가는 스피커 들어보고 6.5인치 우퍼 유닛 들어가는 스피커 들어보고 딱 들어보면 그 소리의 밀도와 이미징이 딱 느껴져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소리의 밀도와 이미징이 과도하게 이렇게 넓게 표현되는 스피커는 집에 가져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도 유념을 하시고, 한번 이제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청음을 하실 때도 관찰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은 나의 사운드, 나의 음질을 찾아가고 만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